인류학자 박정진입니다. 그 세계는 바야흐로 그 예술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. 그 예술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은 문화의 그 다른 부분,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그 예술이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. 근데 예술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그 과거에 신화 시대에 신화가 갖고 있던 그 역할을 예술이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신화가 갖고 있던 그 꿈이라든가 영혼에 대한 그 생각이라든가 또 자연의 순환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예술이 베풀고 있고 자연의 구체적이고 살아있는 이미지를 그 베풀어 주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예술 시대를 두고 흔히 뭐 신화 시대로 돌아가고 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. 실제로 예술은 뭐 자기가 소속된 그 문화에서 신화나 아니면 또 남의 나라 신화를 그 재생산하고 또 변형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.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대부분이 대개 그 서구 문명이 주도하는 중심이 돼서 이끌어가는 그런 그 문화에 그동안 살았습니다. 근데 서구 문화의 장점은 역시 그 과학 문명입니다. 그 과학 문명이라는 게 약간은 그 이제 비대칭적인 그 문화에 속한다고 봅니다. 그래서 과학 문명과 권력 체계에 의해서 현대는 극도로 비대칭적인 세계가 되어 있습니다. 여기에서 마치 그 숨구멍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예술입니다. 예술은 이제 신화가 갖고 있던 대칭성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또 뭐 어떤 측면에서는 이제 위로도 하고 평화도 제공하고 있습니다. 그 과학이 비대칭적인 세계라는 것은 뭐 쉽게 말하면 그 너무 세계를 원인과 결과로 본다는 겁니다. 원인과 결과로 본다는 것은 원인에 중점을 두는 겁니다. 그 원인에 따라서 결과가 저절로 이끌어지는 거죠. 그러나 예술은 뭐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. 그 원인과 결과도 바로 대칭적으로 보는 겁니다. 그래서 이것이 이제 왕래하는 그 순환의 세계라는 것이죠. 그래서 그 예술에서 우리가 그 어떤 일상과는 다른 어떤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예술이 그 인류의 구원이 된다는 것은 뭐 서구의 유명한 철학자,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칸트나 니체나 하이데거 등 이런 사람도 이미 그 예상한 바가 있습니다. 인류학에서는 그 예술의 부분이 주로 그 예술 인류학에서 다루고 있습니다. 그래서 흔히 뭐 예술 인류학 하면 그 어떤 부분이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. 근데 그 인류학에는 흔히 그 문화 인류학 또는 뭐 형질 인류학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. 문화는 뭐 흔히 아시다시피 그 문화에 대한 연구를 주로 하는 것이고 형질 인류학은 인간이 그 신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체질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부분입니다. 그 예술 인류학은 이 가운데 이제 문화 인류학에 이제 속하는 분야인데요. 인류학에는 이제 뭐 생태 인류학, 사회 인류학, 언어 인류학, 상징 인류학, 예술 인류학, 또 경제 인류학 이런 아주 그 다방면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인류학은 현재도 그 분화하고 또 융합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예술 인류학은 주로 뭐 상상력이나 상징이나 미의 의식, 즉 아름다움에 대한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. 예술 인류학은 뭐 다른 그 또 뭐 예술학과 달라가지고 고대의 또 원시나 고대의 그 알타미라 동굴의 벽화라든지 아니면 최근세의 그 인터넷의 그 케이팝 그 뭐 코리안 팝송입니다만 케이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. 뭐 시간적으로는 아주 원시 고대에서부터 공간적으로는 뭐 전 지구적이죠. 그런 분야에서 표현에 관련되는 것을 전부 이제 연구하고 있습니다. 표현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. 그 영어로는 expression입니다만은 EX 이것은 뭐 안에서 있던 것을 밖으로 표출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그 표현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를 하는 것이 뭐 예술 인류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 뭐 예술이 뭐냐 했을 때 뭐 쉽게 말하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인데 인간의 표현 양식 가운데 뭐 아주 보기 좋다. 우리 길 가다가도 어떤 사람을 보면 아주 보기 좋을 때도 있죠. 또 아름답다. 이런 의식을 느낍니다. 그래서 보기 좋다라든가 아름답다라는 미의식을 동반한 경우에 예술이라고
하고 있겠습니다. 그러나 미의식이라는 것이 나라와 시대에 따라 매우 다릅니다. 그동안에 뭐 서구의 미의식을 가고는 뭐 보편적인 미의식이라고 이제 우리가 따라왔습니다만 지금은 그렇지 않고 문화권마다 미의 의식이나 기준이 다르다는 게 이제 일반화되어 있습니다. 그 뭐 한국 문화의 미의식이 있겠습니다. 그렇다면. 바야흐로 이제 예술 시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만은, 우리 주변 일상에서 보면 뭐, 예술이다, 아름답다, 미학이다, 이런 말이 많이 생활 주변에서 듣고 있습니다, 요즘. 그래서 그거 왜 그러냐, 이래 봤을 때 아마 생활이 조금 이제 의식주도 해결하고, 그런 다음에 항상 그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게 되고, 인간이 아름다움을 추구하게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새로운 어떤 하나의 생활 양식이나 뭐 형태, 이런 것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뭐 예술이다, 아름다움이다, 미의식이다, 이런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. 그러나 예술이라는 것은 뭐 쉽게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. 뭐 이렇다, 이렇게 규정하기 어렵다는 얘기죠. 그러나 뭐 우리가 이제 편의상 넓은 의미에서 예술과 좁은 의미의 예술을 이제 나눌 수 있습니다. 우리가 좁은 의미의 예술은 뭐 흔히 우리가 아는 예술가라는 아티스트, 전문가들이 이제 하는 전문적인 예술품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. 그러나 인류학은 뭐 그러한 전문가의 예술보다는 그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것도 전부 예술적인 그 안목에서, 시각에서 바라보고자 합니다. 뭐 그렇게 될 경우는 결국은 생활이 예술이고 예술이 생활이 됩니다. 뭐 그렇게 언뜻 말하고 보면 좀 어리둥절할 수도 있습니다. 어떻게 생활이 예술이 될 수 있느냐. 그러나 이제 좀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점점 이해가 가실 겁니다. 흔히 뭐 예술은 뭐 음악이나 미술이나 춤이나 연극, 문학 등 예술을 전문으로 하는 그 예술가의 그 전유물처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고정관념에 젖어 있습니다. 예술 인류학에서는 흔히 뭐 생활은 곧 예술이다라는 이런 그 화두를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생활이 예술이다 하면 조금 의아해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, 예컨대 뭐 인간의 의식주, 이것은 뭐 인간이 살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것이죠. 그래서 우리 흔히 뭐 인류학에서는 이것을 물질 문명이라 그럽니다. 그런데 예컨대 뭐 의식주가 있는데 옷의 경우도 보면 단순히 뭐 체온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패션이 됩니다. 패션 예술이라는 게 있죠.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. 필요한 열량을 뭐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음식 예술이 됩니다. 그래서 뭐 프랑스 같은 데는 음식 예술이 굉장합니다. 그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. 인간이 이제 몸을 담는 그런 공간입니다만은 뭐 건축 예술이라 하기도 하고, 하지만 특히 주택의 경우는 뭐 주거 공간에서 여러 가지 예술품을 담을 수도 있고 표현할 수도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. 그 인류학자는 뭐 생활과 예술의 그 경계에서 많은 그 이중성, 그 애매모함을 느끼고 있습니다. 그러나 뭐 그런 이중성을 왕래한다는 게 바로 인간이다, 또 예술 인류학이다, 이렇게 거꾸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사실 매우 총체적입니다. 우리가 뭐 개인을 두고도 뭐 전인성이란 말을 합니다만은, 너무 현대는 인간을 분해하고 또 분석하고 나누어 놨기 때문에 그 인간성을 많이 해친다고 하고 있죠. 그래서 그 총체성과 그 전문성 사이에서 그 어떤 그 뭡니까, 괴리 같은 게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인류학은 그 예컨대 뭐 음악과 소음의 차이라든가 춤과 몸짓의 차이라든가 또 회화와 문신 같은 것의 차이 등에 대해서도 뭐 새롭게 논의하고 있습니다. 말하자면 이러한 것들이 그 이중성과 애매모호하다는 거죠. 그래서 그 더더욱 이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보면 우리 전통 공예품 같은 경우에는 그게 미술이냐 뭐 생활용품이냐 했을 때 상당히 그 판단하기가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. 옛날에 그 우리 선조들이 뭐 가지고 살았던 그 생활 도구, 전통 공예품들이 요즘에는 그게 고미술품이 되어 있습니다. 예를 들면 고려 청자 같은 것도 사실은 요즘은 아주 고미술품이죠.
아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고미술품이라면 옛날 우리 선조들은 그 뭐 고려 청자를 생활용품으로 사용했던 겁니다. 그 용품과 예술품 사이에 그런 그 애매모함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인류학은 그 예술과 예술이 아닌 것, 순수 예술과 실용 예술, 또 고급 예술과 저급 예술을 나누는 기준이 문화권마다 다르고 나라마다 다르고 또 시대마다 다르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. 또 개인에 있어서도 뭐 이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. 그 우리가 원시 사회나 마을 공동체 사회에서 이래 보면 여러 축제들이 있습니다. 그 축제들은 뭐 생활 자체를 일상에서보다 조금 축제로 옮겨 놓는 것입니다. 그래서 그 축제 속에는 생활의 총체성이 담겨 있습니다. 그래서 그 하나의 문화 행위는 여러 부면에 걸쳐서 이제 공존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생활의 의미나 기능이나 상징적 의미가 총체적입니다. 근데 현대는 너무 그걸 분화시켜 놨죠. 예컨대 우리 마을 동제 같은 축제는 뭐 정치 행사이기도 하고 또는 뭐 종교 행사이기도 하고 또는 종합예술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. 더더욱 동제 같은 것은 뭐 마을 전체 주민이 참가하는 집단예술적 성격 갖고 있습니다. 그 현대는 너무 그 삶을 분화시켜 가지고 인간의 전인성도 해치고 또는 그 문화를 너무 나누어 놨기 때문에 오히려 그 문화적 정신분열 현상에 직면해 있다, 이런 말도 하기도 합니다. 오늘은 물론이고 뭐 앞으로 미래 시대는 예술 시대라고 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. 그 인간의 예술을 통해서 꿈을 꾸고 또 구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. 인간의 예술을 통해서 삶의 대칭성과 원시적 건강성을 회복할 것으로 짐작되고 있습니다. 인간은 아름다움을 통해서 삶을 종합합니다. 이때 종합이란 것은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된 상태에서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아름다움은 칸트가 말한 대로 한목적이지 않아도 그 존재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아름답습니다.